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옥구군 옥산 회원 옥도 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273위 임시 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가임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의의 권능에 대한 집행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 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실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기본을 훼손하는 행태를 경험하면서 군산시의 회의규칙 제72조 2에 따라 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빼달라, 간단하게 해달라, 안 하면 안 되겠느냐 등 의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장님, 2024년도 총 10회 회의에서 단 3명의 의원만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하는 의원들이 소신과 공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행태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면 시정하면 될 일이고 일이 진행되어 어렵다면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일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집행부는 의의 권능을 존중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지난 2024년 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년 체감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지금 군산시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025년 군산시 예산은 전년도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1조 6,547억 원입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인 만큼 시민이 공감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금 박수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대다수는 변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인구는 줄고 아파트만 승인해 지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은 늘고 수요는 부족하며 매물과 경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모르냐고 말합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시민들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행정의 기본 자세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의의 청렴도가 낮은 점은 집행부의 청렴도보다 사실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사무국 직원 등이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부패 방지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이행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시민에게 욕먹어도 1년이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는 말을 믿는 것인지, 이대로라면 내년에 그 누가 어느 시민들께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들께 숭고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청렴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의의 운영의 핵심 가치인 만큼 청년도 개선을 위해서 부정부패 취약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면밀한 자체 점검을 개선이라는 체계적인 환유 노력이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고 부끄럽지 않은 의상을 일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전에 해서 전에는 한 번에 했고 했는데 따로따로 물어보면 일문일답 하시려고 하시네요. 시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시장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4년 민원 서비스 총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권위가 많이 보이더만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나등급을 받으셨죠? 예. 청렴도에 의해서 민원 서비스 평가마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것을 알고 있으시죠? 예. 우리 시와 비슷한 데가 84.4점인데 우리 군산시는 그보다 10점이 낮은 74.5입니다. 군산시는 22년도에는 다등급을 맞았는데 23년, 24년도에는 나등급을 맞아서 연속 3년 최하점을 맞았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변화값이. 시장님은 연초 10년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민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또 복지 행정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장님 잠깐요. 그냥 묻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열심히 잘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민들의 평가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헛구가 되지 않으려면 나등급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얘기해 주죠. 거기에 뭐 많은 걸 나열하셨는데 2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떤 특히 고충처리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민원들을 상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실천이 문제지 사실 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권위는 많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개수, 무엇을 몇 개 세웠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 몇 번 교육을 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횟수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학생들이 오답을 갖다 정리하는 식이 됐더라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점을 잘 아시고, 혹시 그 수원에 새빛 민원실 한번 갔다 오셨어요? 네, 안 가봤습니다. 시장님 안 가셨죠? 네. 직원들은 갔다 왔어요? 이게 여러 군데 선진지를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특히 좋은 청렴도가 좋게 나온 지역을 지금 해당 부서하고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 자문도 받고 하면서 우리 군산시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그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2023년 11월 3일 260피 제2차 정례 1차에 우리 이한세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과연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봤더니
인원 숫자, 민원 뭐 여러 가지 따지면서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작년도에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시장님 직접 한번 가보셔가지고 직원들만 갈 게 아니라 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20년이 지난 이 베테랑급, 뭐 6급 무구직들 있잖아요. 이분들 배치해가지고 정말 핑퐁치기 민원이 아니고 일사천리라고 그러죠. 네? 네,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를 많이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축사 문제 잘 알고 계시죠? 희연면. 자, 이 축사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희연면 주민들은 전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 6개 마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대처하고 있는 건 우리 군산에 축사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이 부분의 시 행정이 잘못됐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던들 이게 등급이 나오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학생들이 1000여 명 이상을 활동하고 교육한다고 보세요. 여기에 선생님 몇 명이겠어요? 학부모가 몇 명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운동을 하고 무엇을 체육 행사를 하는데 어디 장소 좀 한번 마련해 주시오. 보니까 당신들이 알아봐라. 안 됐을 때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을 들은 학부모나 그 선생이나 여기서 파급 주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행정을 얘기했을 때 이게 과연 아무리 나열해서 해봤던데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좀 참고하셔가지고 고압적인 자세, 태도, 사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정말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시장님도 가끔 화가 나면 한 번씩 막 승기 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민원인들은 상당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현대중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군산 조선소 가동하는 과정에서 5년간 가동하셨죠? 그런데 몇 척이나 배 신조하신 줄 아세요? 예. 총 지금 전체 건수가 63척. 예, 그러죠. 그래 뭐 경제 효과는 뭐 5조 근 600억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2023년도 업무 보고 한번 보시면은요. 연간 4, 5척의 최대 매출 4,300억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연간 순조 좀 안 올렸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옆에의 건주 척수 4, 5척이라고 했어요. 이걸 시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아침에 저도 그 얘기를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선박 한 척당 그 블록이 한 2만 톤 정도 들어갑니다. 2만 톤에서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4, 5척 정도의 그 효과라고 네, 알았습니다.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건조 척수라 해서 5년간 쭉 해놨는데 그 옆에다가 건조 척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했을 때 배가 곧 4, 5척이 건축 우리 군산에서 신조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블록 공장을 갖다가 조선소 공장에 조선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MOU를 우리 군산시가 맺었어요. 그렇죠? 예. 전라북도하고 군산시하고 현대중공업하고 22년 2월 24일 날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이해할 것이 7가지예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여기 보면 물류비용 지원, 기능 능력 양성 지원, 고용 보조금 지원, 협력업체 지원금, 복지 후생 지원금, 전기 노선 버스 여기에는 군산, 울산 전기 노선이요. 기타 기숙사 해가지고 외국인까지 근로자까지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현대조선소에서는 뭘 했느냐? 3가지죠.
여기에는 당연히 몇 년 몇 달 가동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내부 수리는 해야 자기네들이 당연히 공장 가동하니까 당연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제동 방법에 있어서 산해 블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블록을 갖다가 계속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블록 공장이에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주선소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여기에 군산이 만약에 현대주선소가 수주가 많이 되고 호황이 된다면 군산에서 하겠다는 조항은 하나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현대조선소라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원은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신영대 국회의원이 조선소가 블록공장을 하다가 잘 뛰면 조선소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선소가 아니라 블록공장을 제대로 하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잘못 홍보했다는 것이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게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이런 논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체 선조 건조를 군산에서 하는 것을 명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조선소 입장에서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만일에 또 여기서 다시 또 그 약속을 또 못 지키게 되면 완전 거짓말쟁이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면은 한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 MOU 체결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시장님, 많이 했고요. 네, 시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MOU를 정말 이거 한다면 여기에 도지사, 시장이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래서 밑에 여기에 보면은 과장, 현대조선소 도지사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섰어 봐요. 국회의원이 직접 나섰어 봐요. 직접 나섰고요. 현대조선소에 임원하고 얘기가 돼야죠. 임원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임원하고 그래서 했다는 저희들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협약 체결도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현대조선소 이 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 3년이라는 시한을 못 박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시한을 못 받고 하여튼 그래, 3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여건이 성숙된다고 그러면은 군산에서도 선조 완전체 배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예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현대조선소는 팀장 나왔고. 아니 그 협상은 그게, 그 협의는 어쨌든 협의는 지사 저 뭐 이게 국회의원 뭐 그 시장님, 현대중공업 시장님 임원들하고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는 여기 보세요. 1년 사이에 팀장 신부로 많은 사람이 4사람이 인사이동이 됐어요. 1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우리 정말 조선소 일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조선소를 꼭 가동해야 했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저렇게 팀장을 4번이나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새만금도 그렇습니다. 새만금도 몇 명이 바뀌어요. 김제는 그냥 하나 딱 백지 있으면 그 사람 전문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계속 바뀌었을 때 현대조선소에서 우리 군산의 입장 간절함을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년간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는지 아시죠? 예. 얼마 했습니까? 약 도비 시비가 352억이 지원됐죠. 우리 금년까지 3년간 금년까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약 여기에 시비가 200억이 들어갑니다. 예. 네, 알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이 전북연구원에서
도에서 연구를 하면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현대조선소 가동이면은, 이 두럭 공장이 가동이면 연간 1989억 원, 인구이면 3,60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했거든요. 자료를 보면은. 다행히도 알아보니까 우리 시는 욕을 안 하고 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응? 한번 보세요. 이 전북연구원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정말 함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전북연구원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료를 주들 안 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다시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좀 보고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시장님께 이거 좀 드려요. 자, 그리고 그래서 본 의원은 연구원을 해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정말 책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지방자치와의 말하자면 서로 반대 입장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 스피커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지방부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자도도 사실 예술섬도 전북 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네들이 한 것이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한 그거에 따라서 했지 않겠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하고는 절대 이 어떠한 사안을 갖다가 맡겨도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이니까요. 그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참고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 3년간 우리 시의 조선소가 뭐 어떤 창출한 그 효과가 뭐 있어요? 직경제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예, 현재 뭐 지금 저 고용 나올 뭐 인원수는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올해 1,300명까지 지금 늘어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지껏은 유지업체인데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정식 직원을 우리 군산조선소까지 포함을 해서 한 160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이 예, 사실 인력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요, 시장님, 저 답변 보고서를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금년도에 135억 달러를 말하자면 수재 때 116척을 116척을. 근데 내년도까지 물량이 거의 찬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사는 조선소 가동할 것인가 안 할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 대책은 전략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조선소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은 울산에서도 지금 인력 자체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자, 그러죠. 예. 네, 그러시면은 시장님 한번 저희들이 그래서 현대조선소 찾아가 본 적 있어요? 예, 언제 찾아갔어요? 작년에 갔다 작년에 왔습니다. 갔어요? 예. 몇 월 달에 갔어요? 가을에 갔던가요? 가을에 갔어요? 예. 거기서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제 본인들도 이제 본인들의 입장, 우리들은 이제 사실은 입장만 듣고 오셨어요? 아니 입장 듣고 저희들은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자기들 방침이 있고 바로 이 부분은요, 우리가 협약서 쓸 때에 조선소 신조하겠다는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신조하겠다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안 넣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것이 됐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영대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에 2년 안에 조선소를 가동 안 시키면 배지를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는 혈세를 가지고 신영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지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왜? 블록 공장을 계속 오겠다고 하는데
이거다가 조선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시민들에게 이 심한 고문한 거고 정말 잘못됐다. 정치인으로서 이건 우리 시민에게 정말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 본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까지 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기업은 사실 우리 의지대로 뭐 기업이 오고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방침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무리 강제한다 해도 사실 올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그 첫 번째 여기 그러면 제가 시장님 논의 시간이 과정 없어요. 논의 시장님. 과정 속에서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그 문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문제는요. 네. 정치인은 솔직히 신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블록공장을 이렇게 했다라고 시민들에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대교는 그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공개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과 저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만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다음은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입찰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이건 2023년 3월에 도에서 특별 보조금으로 10억 사업 요청해서 확보하셨죠? 솔직히 저희는 거기까지는 제가 특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네.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어요? 예. 네. 23년 3월입니다. 왜냐하면 특별 조정금은 어떻게 내려오는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 우리 집행부 직원 우리 보고를 우리 시장님한테 그렇게 잘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때에 했을 때 7m 폭에 100m 하면은 20, 30대 분이 차가 안 들어가니 여기는 상당히 어차피 주차장이 없고 그러니까 해수부에 요구할 때 땅을 더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12m에서 120m 하면은 60, 70대 차를 갖출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4년 6월 제264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국장하고 계시는데 제1차 안종현 과장 당시 뭐라고 했냐면 대장도 주차 공간 확보로 관광 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이때 의원들 누구도 이에 다른 사람이 없고 정말 잘한다고 승인했어요. 그래서 7월달 용역설계하고 8월달 일상감사 해가지고 입찰이 언제 되냐 곧 합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해서 이게 뭐 주차장이 아니고 사실 원래 관광 기반 시설 하는 걸로 왔는데 자 그러면 시장님 잠깐 아니 잠깐 들어봐요. 관광 시설 기반이 주차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 들어갈 수 있어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제 사실은 장자도를 원래 잘 아시다시피 주차 공간도 좁고 해서 우리가 거기 그 발전소 자리인가 거기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또 그 앞에 불법으로 지금 산림점 땅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던 분들을 해서 사실 섬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은 사실 바다를 접해야 되는데 뭐 불법 건물이나 그다음 주차장으로 막고 있으면은 사실 안 된다. 그래서 원래 그런 원칙으로 그래서 그 좁은 공간이지만은 그 장자도 항까지 들어가는 공사를 도로 공사를 해서 거기를 넓혀주고 장자도 항 쪽에 주차장 공간도 넓혀주고 하면서 또 이쪽 대장도로 넘어가는 도로는 거의 D등급이 나와서 거기를 다시 그 위험하니까 고치겠다. 그 대신 여기는 차 없는 도로로 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만이 관광객들이 오기 접근성이 낮다.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자도 주민들한테 제가 그런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뭐 저 하던 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저도 한 시간 해도 못 따요. 저도 잠깐 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원래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본인들이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
고군산군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앞에 우리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 그 불법으로 돼 있는 그분들 그것도 해결이 안 됐고 또 갑작스럽게 사실은 저도 이거 그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이게 주차장으로 변질된 것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주민들 요구가 있고 의원님들 얘기해서 주차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원래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제가 사실 그걸 꼼꼼히 체크를 못한 제 불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이게 특혜 소지가 아주 다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좀 만든다고 그래서 장자도 주차장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해변을 섬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막아버린다면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 원래 제가 이 장자도 주차장 부분 거기만을 한 것이 제 뜻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건 원래 약속하고도 다르지 않느냐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이. 알았어요. 제가 그 뒤에 제가 얘기할게요. 시장님은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은 바다도 안 보이고 못 오기 때문에 그냥 휘차로서 하자 서로 엉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장자도 지금 현재요 주차장 앞에는요 산림청 땅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불법으로 쫙 했어요. 근데 거기는요 지금 아까 휘차로 한 거 보여주세요. 휘차로 거기에 보면은요 거기는 바로 바다예요. 그 차이 땅에서 바다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래서 그런데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제 질문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는데 왔다 그냥 가야 되느냐?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장자도는 왜 옵니까? 할매바위가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길 때문에 장자도라는 게 더 말하면 관광이 더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보는데 여기 위치에다 그걸 해야죠. 그래서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전라북도에 요구했을 때도 사업에 얘기했을 때도 섬 내부가 협조하여 교통 문제가 심각하므로 관광객 교통 편의 및 선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여기에 다 승인했고 또 거의 동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 보면 대장동 주차장 조성을 우리 부서에서 이미 추진 중이고 곧 반영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공문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뭐가 어떻다 답이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도 이제 와서가 아니고 제가 원래 한 거니까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시장님께서 제가 원래 추진하는 방침과 이건 너무나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해수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거기도 물이 너무나 많이 넘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월파 방지입니다. 월파 방지 시설을 하고 원래 월파 방지 시설을 하면서 사실 주민들 그 생활에 필요한 차량이랄지 그다음 응급 차량이랄지 들어갈 수 있도록 회차로를 구성을 하는 방법을 해서 거기를 하는 방법 어떻게 했냐고 지금 그렇게 논의 중에 있고 그렇게 빨리 결단해서 지역 주민 이것이 5년 전 4년 전하고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달라지면 달라진 대로 해서 오히려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의원님 예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년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을 지금 의원님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의원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 하는 데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도 섬을 자. 어떻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원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자고요. 자,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꽁당부리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꽁당부리 축제를 갖다가 지금도 희연면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 미성동 그 기왕이면 이것을 갖다 우리 희연에 옥구 대야 이 들판에 새만금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좀 하면 어떻겠느냐. 만경강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미성동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승인을 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승인 그런데 맡는다고는 지금도- 않고요. 논의를 아니, 해야 된다고 아니, 그랬죠. 그렇게 예. 근데 지금도 논의 중이십니까? 예, 아니 사실 이렇습니다. 원래 이 공당보리 축제가 우리 아니 원래는 다 알아요. 이건 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농촌 때문에. 지역에 예, 특히 우리가 이제 다 하고 있으니까 본원의 취지는 아직도 우리 시장님이 이것이 지금 현재 미성동 주민들 주민축제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축제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미성동 주민들이 처음에 애초 시작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존중을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존중을 하면서 이 논의를 아니 해나가야지. 의원도 존중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에서 5위까지는 우리가 9,300만 원 들어가지고 시비 들어가지고 주민 수술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 정말 왜 우리 시가 코로나19 3년 또 이도 사건 1년 4년 빼면 11년간 11위죠. 11위간 16억 7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시가 협조한다 뭐 한다 하는데 16억 7천만 원이나 들어간 이런 상황에서 20년이 다 된다고 하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연대까지 못했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같이 해주냐 이거 막단 인력 그건 아니죠. 적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그건 마을에서 할 수 아니고 있도록 김경구 이렇게 의원님께서 하세요. 말씀하시는 네, 사항이 그렇게 해주세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축제 자체가 이 공당보리 미성 공당보리 축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축제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좀 논의가 필요하고 해야 이게 어디로 옮겨가고 뭐 하고 하지 이걸 그냥 그러면은 아니. 아무리 비용이 시에서 아니.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사실은 맞지 시장님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원이 2024년도 11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했어요. 그때에 시장님이 뭐라겠냐? 이건 지역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동의를 안 받고 얘기도 않고 논의를 안 했냐는 얘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건 지금까지도 해당 부서에서 그때 했으면 이미 해가지고 결과보가 나서 아니, 지금 그렇게 해줘야죠. 아니 그것은 그 논의를 의회에서 의 단상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딱 해버리면은 그럼 여기 앞으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우선 여기 미성동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라도 좀 합의를 해주셔갖고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 그러시면은요. 예? 저 지역구 의원님들은 뭐 예. 물론 여기다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건 욕심인데 정말 하고 싶으면 시에 협조 안 받고 스스로 지역 축제로 가야 받습니다. 시에서 진짜 한다면 생각해 보시오.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시오. 정말 희연, 대야, 옥구 그 들판에 평야하고 해서 거기에서 정말 연계성 있고 만경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미래적이냐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제 보세요. 지평 중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허상이에요. 그냥 지평 평야라고 그래서 그냥 허상입니다. 허상 속에 농민의 어떤 그 애절함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지평선 축제는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한 하는 거예요. 축제고요. 그러니까요. 한 거니까 우리 군산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 축제로 마감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신혈 기해서 해야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를 본의원은 얘기하니까요.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 듣고 우리 시민들 여론 듣고 그렇게 해서요.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다음은 이 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한경봉 의원이 또 이렇게 오늘 또 5분 발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한경봉 의원이 얘기한 것은 여기에 않겠습니다. 빼고 않는데 정말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7장을 이렇게 쭉 했어요. 정말 할 얘기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할 얘기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딱 그거 받고 할 얘기는 정말 많구나. 그렇지만 본 의원도 시장님하고 나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예. 자, 시장님 재선 당선 딱 되어가지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 하나로서 군산지 이통장 임명에 관한 것을 2023년 2월 1일 연임만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입법 예고해놓고 의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마을 공동체에서 잡음도 많고 불신도 있고 갈등도 편가르기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부 마을에서는 오랜 이렇게 했던 그 이통장들이 봉사정신이 없고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 주민센터의 협조 지시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원들한테 의견 일부한테 물어봤는 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의총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한 바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규정을 이렇게 해놓고 이건 결국에는 설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한 걸로 알아가지고 이통장 회의를 가면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자, 의원들은 계속하면서 국회의원은 계속하면서 우리는 제입만 하게 한다? 그러면서 항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마을에 가면은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속 시원하다. 정말 이건 정말 잘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위안이 돼가지고 뭐 이통장들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구타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이통장들이 뭐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행도 안 하고서 그냥 한 달 남겨놓고 한다고 해버렸어요. 아니, 시장님이 혁신과 개혁을 하고 마을에 가면은 정말 불신과 화합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번 시행은 하고 여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했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맞습니까? 예. 저는 맞아요. 저는 아니요. 이걸 듣고요, 이걸 보고요,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알아요? 윤석열 정부가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형사소송법에 등이라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서 법을 원위치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을 등으로 다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런데 시행규칙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맘대로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건 좋아요. 시장님 권한이죠? 시장님. 제 권한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누구 권한이에요? 임명을 읍면동장 권한입니다. 아니 규정을 예. 규칙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 그러면요. 읍면농장이 해요? 아니요. 이제 아니죠. 제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아,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서 한 게 아니고 규칙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권한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서는 예, 맞습니다.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예. 항의가 많이 예. 들어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는 마을에 가면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의원들한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소식지에 한번 이번 나갈 때 이건 적나라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오해받지 않고 의정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니 통장에 대한 성격이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사실 그런 부분, 그래서 원래 연임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을 하자.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 통장 권한 임명에 관한 권한이 읍면동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민선 7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그 동네에서 잡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주민들한테 이런 갈등과 이런 것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 것이 그 중에 한 방법도 연임을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성격이 좀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통장이 행정의 보조 기관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그 지위와 역할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대가 바뀌면서 전에는 행정에서 무조건 임명을 하면서 이 통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좀 돌려주는 차원에서 뭐 심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계속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 그다음 또 한 사람이 계속 오래 한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연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장들하고 한 7, 8차례 이상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통장에 대한 어떤 연임을 한다, 이건 사실은 우리 행정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장들, 그다음 주민들 간의 그런 소통이랄지 각 읍면동에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편의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런 차원이 있는데, 전에는 행정의 편의성만 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연임 이것을 제한을 계속 두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읍면, 특히 읍면 그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7, 8차례 실무자들 회의를 하면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뽑는 것을 앞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원래 원칙이 주민들이 원하는 이 통장을 뽑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앞서야지 연임 제한을 하는 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규칙을 개정을 했고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 연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명 권한이 있는 읍면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이 이런 요구를 실무적으로 본인들이 임명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행정을 군사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앞서는 넣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도든지 100% 만족하는 것은 없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그런 순기능을 좀 더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셔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내가 얘기했는데 읍면동장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8차례 했는 그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전에 회의 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받들 못했어요. 시장님 여기서 그냥 읍면동장 8차례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는지. 저는 얘기를 않고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그게 뭐 정식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실무자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 얘기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종합을 했다고 문제는 해서 뭐냐면 이게 얘기했듯이 순기능과 뭐 역기능도 있다고 하면서 이게 전반적인 의견이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얘기고 어느 한 사람의 얘기면 그것이 마치 전반적인 의견이랑 이게 100% 만족은 없는 적어도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읍면동장도 물어본다면 의회에서도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는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 사항이 의원들이 한 걸로 알아요. 제가 그것은 해소하겠습니다. 쭉 빠져 있어요. 네,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것은 뭐 의회하고 뭐 사실은 당연히 의회하고 소통하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의회가 비난받아야 할 거는 뒤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게 이런 일이 아니죠. 없으시기를.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은 좀 의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실 왜 그동안에 지금 이 통장들을 뽑는 방법을 바꾸기 전에는 왜 그걸 다른 데서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잡음, 주민들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 역량 있고 봉사정신 있고 젊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정에 그런 걸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읍면동장들한테. 그런데 시장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새로 하는 데는 좀 다시 돌려서 잘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군산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마다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정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 제가 어렵습니다. 본 그게. 의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민주적인 절차를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말 없고 어렵고 억누리고 억압에 사는 이런 행동을 하는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억눌리고 억압을 하여튼 하려면 이런 제도를 안 만들죠. 지금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아니, 생각을 시장님, 하고요. 지금 저는 솔직히 저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아니요. 얘기할게요. 내가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제가 얘기할게요. 자, 지금 시장님이 뭔가 지금 제 얘기하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걸 모르는데 어느 이장이 잘 살고 뭐다고 오래 하다 보니 자녀들도 집에 없고 노인들도 있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은 보이지 않게 이장이 뭐 얘기하고 뭐든 말도 못하고 억압에 눌린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뜻을 반영을 하는 게 이게 민주적인 것이다는 저는 얘기를 제가 여지껏 설명한 건데 시장 하면서 어디 시장이- 이장에 관해서 누가 뽑혔는가 누구를 뭐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니 시장이 마을 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그러죠. 이게 아니 잠깐만요. 주민들이 여기 저 우리 여기 의원님들 여기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 본 의원의 뜻이 시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그 말씀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것을 저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원래 여기서 제 논쟁하지 모습대로 마시고요. 제 뜻을 어떤 정확히 제도든지 100%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지만은 아니. 기본적으로 돌려주는 차원에서 임명권자인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연임 제한 시장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명권자들의 의견들이 주민들 총의로 뽑는 것은 주민들이 아니, 원하는 것을 시장님, 풀어주겠다 하는 지금 다 그것 마무리가 때문에 되고 예. 마지막에 주민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시장님이 막 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적인 절차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걸 느낀다. 그래서 연임만 하니까 그렇게 잘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저도 다른 지금 분들은 의원이 아마 다 이해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다 알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새만금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진작어지 인자 나섰냐, 왜 이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의의를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법적 절차 뭐 여러 가지에서 행정에서 대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뭐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뭐 모든 것이 정치를 떠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함께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데 구체적인 이것이- 행정적인 행위는 네, 저희들이 하는 이것이 것이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네. 해야 맞다고 이렇게.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죠. 그러죠, 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들은 마치 우리 의회가 행정 절차고 뭐고 다 의회에서 했으면 괜찮았을 때 왜 인자하냐고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 보세요. 응? 저거 마치 우리 의원들이 늦장 부려가지고 해가지고 새만금이 에이씨. 뺏겼으니 의원 탄핵한다고 저런 식으로 붙였어요. 아니, 저거 의원님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무슨 아파트 아니, 허가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저는 벨소리 다 들어요. 그보다 더. 저거 한 사람이라고 온 거 가지고 그래요. 아니 한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렇게 됐기 때문인데 다른 시민들도 이걸 모르고 마치 의회에서 나서서 하니까
이건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왜 인정하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시민들에게 이 새만금 특별 관할에 대해서는 관할권은 행정에서 법적 절차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해주고 또 우리 의원들은 동원하고 같이 우리 시민의 뜻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아마 탄핵한다면 우리 의회를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을 실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여튼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님 되셨나요? 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한경훈 가요. 들어가 있어. 아직 끝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새만금 관할권 관련해 농수산위원회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제 군산 부안을 이원택 국회의원에게 군산 시민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군산시는 주민도 모르는 국회의원 한석을 위해 강을 건너 대하면 희연면을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확정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으면 정치 역할을 잘해야지. 군산 해상 관할권이 매립되었다고 하여 동서도로마저 김제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을 군산 시민들은 뼈아프게 지켜봤습니다. 도당위원장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미래 새만금 통합시로 갈 수 있도록 군산 시민 정서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군산 해양 관할권을 가지고 새만금 신항을 군산 김제시가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몰랐습니다. 제21대 김제부안 출신 이원택 국회의원이 2023년 6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고 김제시는 국기 정부를 통해 법적 대책을 세워온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가며 군산의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군산시와 정부 공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늦장 대응을 한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동법안은 21대에서는 기한 만료로 폐기되고 제22대에 와서는 군산, 김제, 부안, 을성거구 가졌다 하여 2024년 10월 2일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상정하는데 슬그머니 공동 발의해서 빠지고 법에서 알아서 한다는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치질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 조지 우웰은 말했습니다. 자유란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권리라고. 저는 군산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오랜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또한 시민들이 저에게 주신 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탈당을 선언합니다. 더불어 이 선언으로 인하여 후사가들은 갖가지 억측을 자아낼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힙니다. 집을 나가면 춥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저는 지방자치가 더 이상 시민의 참정권이 아닌 정당의 공천으로 결정되는 것은 무수히 지켜와 봤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기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에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